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 한자 공부의 강도 8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민 책받침부입니다. 우리가 책받침부 하면 점 다음에 이렇게 변으로 이제 찍는데 이 윗부분 점이 없어서 이제 민 책받침이라고 하는 거죠. 민 책받침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세우다 하는 건, 끌다 하는 연, 돌리다 하는 회, 이런 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세우다라는 의미의 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자는 세우다, 그러니까 물론 스탠드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으나 주로 이제 건립하다라는 의미를 주로 쓰는 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우다라는 의미의 건자가 되겠고요. 실제 인쇄를 할 때는 얘가 이렇게 교차되지만 손으로 쓸 때는 한 번에 이어 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한꺼번에 쓰지만 실제는 3획 이게 해당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건설하다 하면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건물만이 아니고 건축물, 토목을 하는 것도 건설하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다는 대단히 폭이 넓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축하다는 주로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을 건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토목공사도 건축하다는 말로 쓸 수는 있지만 토목을 하는 부분에서는 건축이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건설하다는 원래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토목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립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다, 건축하다 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세우는 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건립하다는 때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회사를 세우는 것도 건립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창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건하다는 건물이나 토목 쪽의 용도보다는 주로 기관이나 회사 뭐 이런 쪽의 조직을 수립하는 것을 주로 창건하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조하다
라고 하는 말은 주로 배를 만드는 일에 건조하다 라는 용어를 쓴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또는 사무를 목적으로 하는 빌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땅 대비 건물을 올리는 데 소요되는 땅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맥시멈 100인 거죠. 건물을 땅 넓이보다 더 많이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건폐율은 맥시멈이 100인 거고, 통상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건폐율이 달라지지만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그 관련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땅의 비율을 정하는 거죠. 참고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적률은 이 빌딩을 만약에 2층 이상으로 올렸다, 그랬을 경우 이 빌딩 전체 면적을 이 토지 전체 면적 대비를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죠. 용적률은 이제 각 층의 넓이를 모두 더한 거기 때문에 훨씬 클 수 있죠, 토지보다. 건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어떤 안을, 즉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을 건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봉건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시대를 봉건사회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실제 봉건제도라는 말 뜻으로 볼 때는 조선사회는 봉건제도가 아니죠. 그냥 그 근대 이전 사회라는 의미로 조선시대를 봉건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뿐이죠. 봉건제도는 봉토를 기반으로 제후를 임명을 해서 국가체계를 유지한 그러한 제도를,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체계라고 하기도 좀 모호하죠. 이제 그런 체계를 봉건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묘자가 되겠는데요. 토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글자인데요. 실제 우리가 그 토끼 하면은 hare 또는 rabbit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시각을 나타내는 용도로만 현재는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이 시각 체계가 서양 문물을 그대로 100% 그대로 수용을 한 24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시간 체계의 전통적 시간 체계는 현재 사실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소개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묘자가 그 시각체계 이외에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안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체계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면, 2023년도는 묘년이죠.
뭐묘, 뭐 을묘 이런 식으로 묘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묘년이라고 할 때 요 묘자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는 토끼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00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2023년은 지금 토끼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년생이 되는 거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끼가 이제 네 번째죠. 어, 지지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어, 월은 인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묘월이 2월이에요. 음력으로 2월을 묘월이라고 한다. 묘시는 자정이 자시거든요. 자정이 자시기 때문에 자축인 묘하면 묘시가 6시가 되는 거죠. 축이 2시, 인이 4시니까 묘가 6시가 되는 거고 요거는 2시간 간격이니까 5시에서 7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은 5시 30분에서 6시 30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실제 이 12시간 체계이기 때문에 하루를 12시간 체계로 하기 때문에 이 특정 시는 2시간 간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시에서 7시 사이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렇게 정묘년에 호란이 발생했다. 이 호가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중국에 청나라 이전을 이제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정묘년에 발생한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1627년이었고 인조 왕은 이제 인조 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자는 가난하다라는 의미의 빈자가 되겠는데요. 여덟 팔자에다가 이게 부담할 때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고 밑에 조개패자를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얘를 칼도차처럼 씁니다. 해서 어떻게 쓰느냐면 팔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칼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조개패자를 이렇게 쓰는 해서 이제 부자를 써주는 해서 전체가 가난하다라는 의미의 빈자가 되는 구조로 쓴다. 다시 한번 원래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부자가 해서 이제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빈곤,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난하다, 생활이 아주 어렵다, 빈궁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빈약하다. 요거는 가난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약하다는 얘는.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차림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너무 무성의하게 또는 그 표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을 차렸는데 너무 빈약하게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실제 이제 여기서 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피 중에서 주로 적혈구가 부족할 때 빈혈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적혈구 중에서도 어, 그 철분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는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빈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빈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고 가난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주로 쓰이냐면 지금 청빈하다라는 말은 현재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이 청빈이 4대부의 최대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즉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또는 급여 이위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 계층,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빈농은 이 빈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농부였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층에 꼈기 때문에 빈농 그러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극빈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하루 1,200원 이하로 쓰는 사람을 극빈자라고 합니다. 아마 유엔에서 정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빈티나다 차림새가 그러니까 외형이죠.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차림새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티가 난다. 빈티가 줄줄 흐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토끼라는 의미의 묘자는 실제 rabbit이라고 hare 또는 rabbit이라고 하는 동물을 의미하기보다는 12간지에서의 네 번째 지지에 해당하는 그 토끼해, 토끼시, 토끼월 이런 의미의 시간 또는 시각 개념이 현대로서는 이제 남아 있고 토끼라는 동물을 나타내는 말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